자, 한 주간의 대한민국에 있었던 일들 다양한 시선으로 이야기합니다. 시사건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 맡은 보스형 정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여왕의 신봉님, 카스맨님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또 인사드리니 안녕하세요. 네. 네. 한 주가 후딱후딱 가네요. 너무 빨라요. 정말 이렇게 쿨이 빠르게 돌 줄이야. 한 주 쿨이 너무 빠르게 돌아요. 근데 이번 주에는 다양한 일들이 또 있어가지고 예. 네. 일이 너무 많았어요. 일도 너무 많았는데 중간에 롤토체스가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약간 없어진 느낌이에요. 맞아요. 또 사장님 털챔스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털챔스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만났어요. 그래서 트럼프의 트위터를 이용한 남북미 정상 번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야말로 번개가 아니 무슨 대통령 그 국가의 정상들끼리 트위터로 야, 나 니네 집 앞에 있는데 좀 나올래? 진짜 트럼프 형 쩌는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네. 그날 제가 애기들 데리고 키즈카페에 가 있었는데 네. 키즈카페 들어갈 때만 해도 이런 일 없었거든요. 이게 도대체 와서 뭐 하는 거냐 그러고 있었는데 나왔더니 기사가 완전 다 도배가 돼 있는 거예요. 한 서너 시간 사이에. 네. 국제 정치가 과연 이렇게 다이나믹한 적이 있었나. 트럼프니까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뭐 말이 되나 싶더라고요. 그 원래 대통령 한 명만 가더라도 며칠 전부터 와가지고 사람들 수색하고 뭐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보안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번개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던 게 만나는 장소 만날 때 이 경호원들하고 기자들하고 개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도 이게 뭔가가 동선이 안 맞죠. 짜여진 게 아닌 그야말로 야, 집 앞인데 나올래? 그냥 이거야. 그렇죠. 일본 들렀는데 나 여기 잠깐 들렀는데 볼래? 잠깐 커피 한잔 하자 이거잖아요. 집 앞에 나왔는데 니네 동네 왔는데 진짜 그렇게 전격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졌고, 거기서 또 그 북한으로 한번 넘어가면서 북한 땅을 밟은 최초의 이제 미국 대통령이 되는 그렇죠. 업적충. 근데 정말 그 트럼프가 원래 출신이 WWE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출생이 WWE다 보니까 야, 이게 쇼비니스트적인 측면이 대단하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 민주당 쪽에서는 엄청 막 비판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주인공이 너무 트럼프가 지금 너무 많은 관심을 가져가니까 쇼냐 지금 정치가. 그래서 미국한테 손해를 끼치고 있는 그 김정은한테 김정은 이미지만 좋게 해주는 것밖에 더 되냐, 국익이 뭐가 있냐, 미국한테 이득이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만 사진 찍기 위한 쇼만 한 것밖에 더 있냐 막 이러고 막 공격을 하는데 사실은 민주당은 배가 아프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유한국당이랑 미국 민주당이랑 비판하는 게 되게 비슷해요. 쇼통령. 쇼만 한다, 쇼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한반도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는. 뭐 근데 그게 미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배가 아플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G20 가 있는 동안에 민주당에서도 기획을 한 거죠. 이제 트럼프가 미국을 떠나 있는 동안 그 대선 후보들을 모아놓고 토론회를 하면서 이슈몰이를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도 G20 가서도 트럼프가 계속 이제 트위터로 뭐 그 토론회에 대한 비판 같은 것도 막 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끝나자마자 미국 돌아오기 전에 김정을 딱 만나버리니까. 그렇죠. 원래는 한참 그 이슈가 돼가지고 원래 떠들썩 해야 되는 건데 모든 기자들이 갑자기 급보 뭐 이런 걸 하면서 뭐 당연히 다 김정은이랑 만나는데 뭐가 더 있겠어요. 김정은 무조건 그게 일면이지. 아무튼 트럼프의 어떤 이 쇼맨십. 근데 쇼맨십이긴 한데 사실 트럼프가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잘해주는지가 좀 의문이에요. 근데 지금 막 인터넷 보면은 예전에 우리 임진왜란 때 도와줬던 명나라 만역제 있잖아요. 만역제를 합쳐가지고 트력제라고 트력제라고 부르죠. 왜 한국에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뭔가 잘해주고 있는지에 대한 좀 근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제일 제 생각에는 설득력이 좀 있는 게 트럼프가 예전에 사업하다가 굉장히 사업이 힘들 때가 있었는데
대우와 함께 만들던 트럼프 월드 아. 그게 잘 되면서 약간 한국에 대한 그 한국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한다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사업할 때 일본 기업들 때문에 망할 뻔한 적이 몇 번 있어서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미지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일본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고 그다음에 한국에 대한 인식은 일 잘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란 인식이 있다.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를 비롯한 그런 민주당 쪽은 아무래도 일본이랑 좀 더 가깝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본이랑 좀 더 친분이 좋은데 그에 반해 이제 트위터래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비주류인 거죠, 사실. 완전 미국에서도. 비주류죠, 사실은. 네. 정치권에서 네. 기성 정치권에서 완전 비주류. 그렇죠. 네. 그래서 일본이랑 약간 뭔가 많이 엮이면서 휘둘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민주당 쪽으로 주도권이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경쟁자 비슷한 느낌으로 좀 키워줘야 알아서 걔네들이 치고받으면은 좀 더 이제 자기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되게 웃긴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기본적으로 남북이랑 북미 관계는 별 변화가 없을 거라는 걸 전제에 깔고 와 이분 잘하네. 아니, 저는 이렇게 사실 우리가 그런 얘기 방구를 껴야 똥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자꾸 만나야 뭐라도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시도가 갑자기라도 일어났던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시도죠. 봅니다. 예. 그렇죠.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랑 김정은 위원장이랑 만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제가 참 기대감이 극한에 달았었거든요. 정말 이 이상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사실은 맨날까지만 마음속에는 이 츤데레가 있어요. 츤데레적 기질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너무 잘 됐으면 좋겠다. 와 내일 정상회담인데 어떤 좋은 소식이 올까 이러고 잤는데 그렇죠. 하노이에서 베트남에서 완전 망했죠. 이제 일어나서 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진척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미 그것 봐 내가 헛된 기대를 한 거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지금 약간 희망 고문처럼 돼버려가지고 저는 약간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트럼프라는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트럼프에 대한 책도 트럼프 본인이 쓴 책도 있는 이 사람은 철저하게 기회를 이제 이용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란 카드는 본인한테는 굉장히 꽃놀이패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란하고 북한에 대한 태도가 좀 달라요. 그렇죠. 예, 완전히 그 북한은 자신의 이미지 그리고 그러니까 뭔가 정치적인 뭔가로 본인의 이득,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카드로 계속 만지고 있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을 같은 핵이잖아요. 그렇죠. 이란과 북한이 같은 핵인데 네. 북한은 우쭈쭈 찌는데 이란은 겁나 세게 때리는 거야 막. 네. 그러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게 트럼프가 기본적으로 오바마를 너무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란은 오바마의 업적이고 북한은 오바마가 대화를 안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반대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오바마의 뭐 실패?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정권에서 성공하지 못했던 네. 그 북한이라는 카드를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대화를 이끌어내고 만나고 어느 정도 평화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잘못하면 점점 그 북한이 핵도 개발하고 미사일 발사거리도 점점 늘려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실리콘밸리가 있는 샌프란시스코로 미사일을 쏠 수가 있을 정도로 이제 발전할 수도 있었는데 내가 나서 가지고 핵 해체시키고 이제 미사일 개발 이제 억제시키고 하면은 평화를 가져온 그런 더 잘한 대통령 아니냐 이런 업적이 또 생기는 거죠. 아무튼 이번에 남북미 정상 번개는 전 세계의 뉴스거리였어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괴로웠지만 최악은 일본이었죠. 일본. G20을 했는데 G20이 우리나라에서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때 뭐 경제 효과가 몇십 조, 20몇 조? 뭐 이러면서 자화자찬 했었죠. 어거지로 유치를 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그럼요. 행사예요. G20은 각 그 부자 나라에 있는 정상들이 다 오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 보안과 이런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야 돼서 선진국들이 G20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굳이 우리나라에서 하기 싫다. 돈은 돈대로 들고 실질적으로 얻는 것도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본, 우리나라 MB 때 뭔가 보여주고 싶어서 뭐 경제
효과가 막 그런 구라를 쳐가면서 막 그걸 한 거고 해서 우리가 얻은 게 어디 있어? 그 돈 어디 갔는데 46조였나 말했던 거 기억하는데 네, 맞아요. 돈만 많이 깨지는 행사예요. 근데 일본에서는 아베는 지금 뭔가를 보여주고 올림픽도 그렇고 G20도 그렇고 뭔가 계속 보여주고 싶은 게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근데 G20을 했는데 결국은 보호무역 철폐 뭐 이런 것 이거를 이끌어내고 싶었던 트럼프가 난 아직 그런 보호무역 하고 싶은데 이게 트럼프가 진짜 G20 가서도 정말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진짜 끝까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나온 거예요. 동네 깡패. 네, 진짜 와가지고 이렇게 뒷짐지고 와가지고 상 잘 차려놨네. 잘 먹고 갈게. 그리고 진짜 먹고서 저 이것 좀 그거 알아서 할게. 왜 그래? 이러고서 가버린 거라니까요, 진짜. 그래서 실제로 행사 자체는 굉장히 잘 치렀다는 얘기를 듣는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워낙 일본도 참 그런 거 잘하잖아요. 뭐 의전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 일본이 얻어가는 게 없다라는 거죠. 아베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 한 일본이 얻어갈 수 있었던 게 좀 세 가지 정도가 있었다고 하면은 외교의 아베라는 이미지를 좀 얻어가고 싶어가면서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 이제 사이가 안 좋았던 거를 중간에서 딱 껴가지고 중재를 해주겠다. 그리고 이제 또 2개 정도 더 얻어갈 수 있었던 게 아마 그 파리 기후 협약을 이제 탈퇴를 했잖아요. 트럼프가 이제 그거를 이제 살짝 이게 끼워 넣어가면서 이제 환경 보호 그리고 이제 그 너무 그 모든 나라들이 이제 보호무역을 이제 점점 이렇게 하려고 하고 특히 거기 이제 제일 선봉장으로 선 게 미국이잖아요. 뭐 그레이트 아메리칸을 만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른 나라들이 원하는 거는 그런 무역 규제를 좀 철폐해가지고 반보호무역주의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것도 트럼프가 싫다고 얘기를 하고 파리 기후협약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 미중은 그냥 내가 시진핑 만나서 악수한 걸로 끝냈고 그리고 나오면서도 심지어 와가지고 뭐 그 트위터 내용이 뭐 프레지던트 문과 해서 괄호치고 들어오고 뭐 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아베 총리 얘기가 안 나와요. 그 거기에 그냥 일본에서 했던 G20 잘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문 대통령이랑 이렇게 들어간다. 김정은 한번 만날래?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까지 이제 배제가 된 거죠. 뭐 굉장히 일본 내에서도 아베의 이번에 외교 무능이다. 뭐 이러면서 계속 질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아베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 그 카드가 나왔잖아요. 우리나라의 이제 반도체 뭐 수출 제재, 그 소재 반도체 만드는데 필요한 핵심 소재들 세 가지 정도를 그 동안에는 니들한테 잘해줬는데 약간 이제 까다롭게 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그 결국은 우리는 항상 아베를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아베를 바라보잖아요. 근데 결국은 아베라고 하는 건 일본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는 일본 사람의 시각에서 어느 정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일본 사람 입장에서 아베는 상당히 잘하고 있는 총리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가 경제 문제는 거의 완전히 예전에 잃어버린 뭐 20년이 30년이 하는 게 이제 거의 극복이 돼서 일본이 이 정도 성장률이랑 이 정도 그 실업률이 나온 적이 거의 없는데 경제 지표는 확실하게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외교 문제도 별별 문제가 있긴 했지만 큰 타격을 지금 이런 것들은 다 해봐야 이미지 기분이 안 좋을 뿐이지 실리적인 것들은 상당히 많이 챙겼다고요 아베가. 그러면 일본 사람 입장에서 아베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일본 언론 같은 것들도 일본 언론도 아베에게 좋은 이야기를 보여주지 이런 나쁜 것들을 많이 안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데 아베가 이번에 한국의 반도체에 대한 부품 공격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역 전쟁을 거의 선포를 한 건데 근데 왜 이걸 했냐, 왜 이 시점에 이걸 했냐에 대해서가 이제 좀 의문부호가 되는 거예요. 여러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제 분석이 나오는 게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꺼내는 카드 한국 때리기가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몇 차례 한국 때리기 그 다음에 뭐 초계기였네 비행기 이런 것들이 다 한국 시비 걸고 독도 걸고 이게 다 지지율이 뭔가 스캔들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알아서 막 사고 쳤던 것들 떨어질 때마다 했었던. 그러니까 지금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을 때 한국과 싸워야 된다. 우리가 이제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존심의 스크래치 체계가 삼성, LG거든. 일본이 전자, 소니, 뭐 파나소닉, 사뇨 이런 회사들이 삼성, LG 쳐다도 못 보던 것들이 이제는 저 위에 가버린 거예요. 그 관련해서
제가 그 사실 오늘 여기 많이 준비를 이렇게 원래 두 개씩 해와가지고 한 30분씩 하는데 제가 그거를 사실 쪼개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저도 많은 고민을 했어요. 시사건건이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유튜브는 10분 정도가 적당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요거 끝나고 바로 이어서 하고 요거만 살짝 조금 더 제가 집중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그쪽에서 당연히 떼낼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거 다음에 이어서 하겠지만 그 일본의 그런 그 보수 정권도 북핵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고 전 들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똑같이 우리나라 자유한국당 쪽하고 같은 논리죠. 그러니까 북한이 자꾸 핵 개발을 하면서 미사일을 쏘면 북한의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그 보수 쪽 그리고 자꾸 우리 무장해야 된다. 우리 이제 스스로를 지키는 자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자기 방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 주장을 강하게 하는 그런 보수 정권이 강해지는 건데, 근데 원하지 않는 거가 북한이랑 이제 한국이랑 사이가 좋아지면서 북한이 점점 이제 미국이랑도 친해지면서 이제 핵을 좀 포기를 하려고 하고 뭐 미사일 실험 자꾸 안 하려고 하고 이러면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대요. 그쪽에서도 그 아베 총리도 만약에 보자고 했을 때 그래 오케이 보자라고 할 줄 알았으면 그 전에 이제 한국이랑 만나서 그 중간에 살짝 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데 지금 계속 아베가 못 끼니까 그거 가지고 일본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게 자꾸 못 낀다는 거죠. 일본도 껴가지고 중요한 우리도 중요하지 않냐. 북한의 사정거리인데 그래서 우리도 자꾸 껴가지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무언가 협상을 해야 되는데 왜 거기 못 끼고 자꾸 이렇게 들러리도 못 서냐 이런 얘기 때문에 좀 곤란해지는데, 더 심하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오히려 여기서는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가자마자 이제 미국, 한국, 북한 이렇게 만나버리니까 우리는 완전히 이렇게 떨어져 버린 거네? 라는 그런 그 걱정 때문에 여기서 이제 또 나오는 게 그래서 이제 수출 규제 그쪽으로 이제 나간 게 아니냐라는 그런 삐져서 그랬다. 상당히 삐졌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한 좀 이따 또 하고 10분 정도 얘기했나요? 일단은 요거 정리할게요. 트럼프가 G20 끝나고 나서 한국을 잠깐 들르는 것 정도일 줄 알았는데 갑자기 김정은을 불러서 판문점에서 사진을 찍고 갔다. 만났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한번 떠들썩했었던 이슈가 있었는데 이 일을 계기로 한반도에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